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겨울인생입니다. 승무패 18회차 2부 시간은요, 일본 축구의 2부 리그죠. J리그2의 분석 영상으로 편성을 해봤습니다. 2부에서도 1부와 마찬가지로 일본 축구의 분석위원님을 모셔서 시청자님들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고려가 보겠습니다. 축구 승무패 18회차 2부 시간의 분석 내용들은 대한민국 1등 카페 토프세이의 일본 축구의 패널로 계시는 303개 위원님의 분석 원본들을 90% 이상 반영을 해서 시놉시스를 만들었고요. 수정 작업을 하는 동안 많이 놀랐습니다. 이 방대한 분석 자료들을 겨울인생이 시청자님들께 원본이 품고 있는 팩트를 오차 없이 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은 시간을 조심스럽게 리딩 작업을 해봤습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303개 J리그 분석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겨울인생의 축구 이야기 승무패 18회차 2부 시간 곧장 출발해 보겠습니다. 승무패 18회차 2부 시간에서 준비한 첫 번째 경기입니다. 8번 대상 경기고요. 이와키와 야마가타의 매치업입니다. 이와키는 A 포메이션인 3-4-2-1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2선의 타니무라, 중미의 야마시타, 1선의 곤도, 이 세 선수가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타니무라가 4골 1도움, 야마시타가 1골 3도움, 최전방의 곤도 선수가 2골 1도움을 기록 중입니다. 세 선수 모두 이와키에서 프로 데뷔를 했고 2, 3년 동안 선발을 맞춘 시점이라서 조직적인 합이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현재 J리그2에서 6위에 올라 있고요. 11득점 4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만 구마모토전에서 상대팀의 퇴장으로 인해서 6득점을 하였던 부분이 전체 득점에 플러스가 크게 작용되어 있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정팀 야마가타는 A 포메이션이 4-3-3이고요. 2부에서는 드물게 투볼란치를 두는 팀이고 스위치 포메이션은 4-2-1-3으로 전환한다고 생각하시고 경기를 관전하시면 야마가타라는 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톱 다카하시가 3골 1도움, 자 라이트윙 측면이군요. 이사카가 1골 2도움. 이 두 선수가 팀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점유율을 가져가는 것을 상당히 좋아하는 모습이고요. 직전 경기 홈에서 후지에다에게 점유율이 밀린 것을 제외하면 홈 고우전, 그리고 원정 요코하마전, 원정 도치기전, 또 원정 지바전, 이 4경기는 결과는 차치하고 점유율을 가져갔다는 부분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리그 13위고요. 6골을 넣고 7골을 내주었다는 부분에서 야마가타를 주관적으로 평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2번을 만나서 2번 모두 야마가타가 승리를 가져간 만큼 팀 간의 상승에서는 야마가타가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에 8번 경기를 살펴보자면 1위가 오카야마, 그리고 3위 고우전을 무승부로 끝낸 이와키의 우세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미들라인의 이사카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이와키 원정에 누수가 생겨버린 그 야마가타라는 점까지 더하면 저의 머릿속엔 이와키의 우세만 점쳐지게 합니다. 후지에다의 포메이션도 3-4-1이었던 점을 생각해보면 과연 후지에다보다 3-4-1의 전술적인 숙련도에서 앞선 느낌을 주는 이와키 원정, 야마가타가 원하는 결과를 챙겨가기엔 좀 무리가 아닐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오즈메이카들이 던져놓고 있는 배당이 이와키가 2.3, 무승부가 3.25, 야마가타 2.85에서 소폭의 움직임만 포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흐름은 이와키 승무로 빠지고 있는 만큼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이와키의 배당 흐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수적인 요소로 보입니다. 자, 그럼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8번 경기는 홈팀 이와키의 승리가 저의 논리에는 가장 부합되는 구간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다음은 9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미토와 제프 유나이티드의 매치업입니다. 미토는 A 포메가 4-2-3-1이고요. 포워드 라인의 안도와 테라노마가 팀의 파이널을 책임지고 있는 올 시즌입니다. 지난 시즌에 안도와 테라노마가 팀에게 선물한 공격 포인트가 16골 8도움이라는 부분은 올 시즌에도 여전히 기대값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11득점 8도움을 만들어낸 오하라 우노키 두 선수는 이적을 한 상황이라서 팀의 득점 루트가 안도와 테라노마에게 편중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요. 팀 득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비해서
결정력에서 정체가 된 듯한 24시즌의 미토입니다. 이선의 득점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은 부정할 수 없는 미토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한 지난 시즌의 미토의 득실 마진을 보면요, 49득점, 66실점이라는 이러한 표본으로 미루어 짐작해 본다면 24시즌엔 득점을 우선하는 단기적인 전술 전략으로 갈지 아니면 수비 라인의 견고함을 만들어가는 장기적인 컨셉으로 팀을 개선해 나갈지 정확한 목표 설정이 먼저 필요한 미토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편 제프 유나이티드는 포워드 공무리가 4골, 측면의 다나카가 2골, 중원의 요코하마가 2골로 올 시즌의 팀 득점을 이 3명이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시즌에는 지난 시즌이죠. 61득점 53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굉장히 안정되었다고 평가된 제프 유나이티드가 올 시즌에는 벌써 12득점으로 페이스를 조금 빨리 올리는 느낌이 듭니다. 공격 쪽에 무게를 둔 상태에서 올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자, 하지만 공수 밸런스의 지나친 비대칭은 그 팀의 미래에 도움이 될런지는 알 수가 없죠. 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은 그 상공님의 그 분석 내용에 없는 부분이고요. 공수 밸런스가 그 좀 미래층적으로 굉장히 오랜 경기들을 치르다 보면 팀의 어떤 그 모든 밸런스가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 도래될 수도 있죠. 그래서 팀의 미래에 도움이 될는지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자, 어쨌든 두 팀의 최근 팀 간의 상승은 미토의 홈 기준 1승 3패로 지바가 우세하고요. 미토는 4연패로 18위에 머물러 있고 제프 유나이티드는 2연패로 12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미토의 팀 득점을 리딩하고 있는 안드와 테라노마의 주 포지션이 중복되는 부분에서 벤치의 지혜가 필요해 보이고요. 원정팀 제프 유나이티드는 다양한 메이드 루트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수비 전환 시 집중력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득점력이 뚜렷한 제프 유나이티드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자꾸 뒷덜미를 잡고 있는 듯한 이 느낌은 주중 경기의 최대 이변이었던 무득점 6실점의 후지에다가 원정에서 야마가타를 잡아냈다는 것입니다. 자, 1무 3패로 승리도 없고 득점도 없었던 후지에다의 끝판 승부처럼 미토도 배수의 찐을 치고 4연패의 늪속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기대 이상의 경기 내용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충분히 고민해볼 가치는 있을 법한 9번 경기입니다. 단통은 제프 유나이티드를 선택하고 싶지만 미토의 이변도 좀 생각을 해본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9번 경기에 303개 위원님의 선택은 단통으로 간다면 제프 유나이티드를 우선하겠지만 복식으로 간다면 미토의 이변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032개님의 J리그2 분석 영상들과 함께하고 있는 2부 시간입니다. 다음은 10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10번 대상 경기는 시미즈와 아키타의 매치업입니다. 시미즈는 포워드 라인의 기타가와 그리고 마츠자키가 2골과 1골, 공미의 이누이가 2골, 삼선의 미야모토가 1골로 라인업들의 메이드 루트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부분이 장점이고요. 팀 포메이션이 4-2-3-1이라는 점까지 감안을 한다면 상대팀 벤치로서는 대형 전술을 짜내는 부분에서 골머리가 아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시즌에 공격 포인트를 20개나 올렸던 35살의 노장 이누이. 자, 올 시즌에는 회춘 모드에 들어선 경기 감각이 최상인 상태의 시미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이누이 얘기군요. 이누이는 오랜 해외 생활을 청산하고 2년 전에 세레소 오사카로 돌아와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세레소와의 트러블로 자칫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었던 이누이였지만 잘 마무리가 되고 지난 시즌부터 시미즈에서 자리 잡은 풍운아이기도 합니다. J리그2에선 경험이라든지 경쟁력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시미즈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즌 아쉽게 승격하지는 못했지만 올 시즌은 다이렉트 승격을 노려보고 있는 시미즈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뎁스나 경기력 면에서는 충분하다고 평가를 해봅니다. 측면에 브라가나 카를리뉴스의 득점력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면
올 시즌 챔피언 후보로도 손색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가사키전 4실점을 제외한다면 공수 밸런스도 무난한 시미저입니다. 반면에 4-4-2 포메이션의 아키타는 두 골을 기록 중인 왼쪽 측면의 사토가 팀 득점의 노선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앙 백라인의 가와노 그리고 요시오카의 세트피스 득점이 따라주긴 하지만 시즌 전체로는 공격수들의 분발이 필요한 아키타입니다. 지난 시즌도 37득점 44실점으로 평균 1실점의 수비력은 좋다고 볼 수도 있지만 평균 1득점에도 못 미치는 득점력이 문제이고 올 시즌도 선수 수급 부분을 보면 기대치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에 23득점 25실점으로 원정 경기력 5위를 한 부분은 아키타의 잠재력으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 시즌 또 5득점 4실점으로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수비 라인에서의 강점은 유지하고 있는 아키타로 사료가 됩니다. 두 팀 간의 팀 간 상승에서는 지난 시즌 시미즈에게 1승 1무로 좋았던 아키타였습니다. 뜻밖이군요. 특히 시미즈 홈에서 승리를 챙겼다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긴 합니다. 24 시즌 다이렉터 승격을 바라보는 시미즈가 홈 경기력도 상승세인 만큼 지난 시즌과 연계한 2연속 홈패배를 아키타에게 내어주지는 않을 것이라 평가를 하면서 시미즈의 승리를 가져가 보겠습니다. 아키타의 수비력을 감안한 무승부 정도는 유저님들의 몫으로 남겨둘까 합니다. 현재 시간의 해외 배당 흐름은 시미즈가 1.6 그리고 무승부가 3.6 아키타가 5.1 자, 아키타 쪽 배당 하락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자, 다음은 11번 대상 경기로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홈팀은 후지에다고요. 원정팀은 구마모토입니다. 후지에다는 A 포메이션이 3-4-1이라서 더욱더 야무라 원톱에 득점력이 살아나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야무라가 지난 시즌에 9골을 기록했거든요. 평타를 유지했다고 보면 야무라의 침묵이 만약에 올 시즌에 길어진다면 지금 올 시즌에는 1득점으로 팀 득점 꼴찌를 달리고 있는 후지에다로선 대략 난감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 시즌에는 61득점 72실점으로 수비는 불안했지만 그래도 득점력은 따라주었던 후지에다고요. 지난 시즌의 피니셔들인 와타나베 그리고 요코야마, 구보, 이와부시를 모두 팔아먹은 후지에다로선 소파한 돈으로 대체 자원들의 영입이 속속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주요 선수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는 후지에다는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은 충분하다 평가되고 있지만 축구에서는 피니셔가 있어야겠죠. 3-4-1-2의 공격적인 포메이션을 가져가는 원정팀 쿠마모토는 지난 시즌에 9골을 메이드했던 이시카와 선수 그리고 역시 지난 시즌 5골의 마츠오카 선수가 팀 득점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런 생각이고요. 자, 이제 가프로로 데뷔한 포워드라인의 코나가야가 지금 2골을 기록하고 있고요. 3선의 도요다가 1골로 뒤를 받쳐주면서 이시카와 그리고 마츠오카의 부활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디션 불량으로 최근 제외되는 이시카와의 그 빈자리는 크게 와닿습니다. 지난 시즌 팀 내 도움 1위였던 히라오카의 이적도 아쉬운 느낌을 주고 있는 구마모토입니다. 홈팀 후지에다는 주중 경기에서 3연패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전후반 내내 압박 플레이를 통해서 꽤 많은 체력을 갈아 넣었다는 느낌이고요. 구마모토는 센다이 원정에 이은 후지에다 원정이라 피지컬 세이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 더군다나 구마모토는 직전 경기에서 1선의 코노가야를 부상으로 잃었기 때문에 투톱의 무게감이 감소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무승부에서 자유롭지 못할 두 팀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요. 지난 시즌보다 득점력에서 빈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의 공통된 문제점도 무승부 예측에 한몫을 거들었습니다. 현 시간 해외 배당의 흐름은 후지에다가 2.3 그리고 무승부가 3.2 구마모토가 2.8로 배당 흐름은 고착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12번 대상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홈팀은 야마구치고요. 원정팀은 에이메입니다. 에이메 하면 상부에서 올라온 팀이 아닌가요, 상공님? 분석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야마구치는 1선의 우메키, 2선의 이케가미. 자, 왼쪽 측면의 가와노가 팀의 파이널 타임들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중앙 백라인의 레난과 왼쪽 마지노선의 신보 선수가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공격 기여도는 우메키와 이케가미, 가와노의 분발을 요구하게 하고 있는 야마구치입니다. 자, 지난 시즌에는 37득점, 67실점, 굉장히 많네요. 자, 이런 득실 마진에서 가늠해 볼 수 있듯이 공격 라인도 문제, 수비 라인도 문제, 총체적 결함이었던 야마구치가 올 시즌에는 현재 5득점 4실점으로 공수 밸런스가 다소 안정된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라인업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언제 다시 밸런스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 시즌 21호 간신히 잔류한 야마구치라는 점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정팀 A맨은요, A 포메이션이 4-2-3-1입니다. 지난 시즌 기록만 보면 화려할 수도 있을 라인업이기는 합니다. 13골을 메이드했던 일선의 마츠다, 그리고 6골에 둔칸 공미 시우라가 5득점을 했고요. 특히 측면의 모태기의 10도움이라는 부분은 그렇죠. 3부 리그라고 하지만은 도움이 10개라는 부분은 중앙 포워드들이 상당히 좀 집중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자, 특히 측면의 모태기의 10도움이라는 부분은 중앙 포워드 라인의 집중력은 칭찬받아 마땅한 에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3부 리그에서의 기록이라는 부분은 분석의 어떤 지표에 관여를 시켜볼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비록 3부에서 성격했지만 언급해드렸던 에임의 주축 선수들이 과연 2부에서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물음표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지난 시즌 팀 득점을 모두 책임졌던 대부분의 공격진들이 침묵을 하고 있고요. 그리 밝은 전망을 내어놓을 자신은 없습니다. 두 팀 모두 확실한 주포가 없는 상태라서 득점에 어려움을 가질 수는 있지만 공격 전개 능력과 수비적 안정감으로 분석의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습니다. 근소하게나마 야마구치가 나아 보입니다. 자, 결론은 파이널의 찰나에서 양팀 모두가 골 기대값보다 득점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고요. 무승부 구간을 기준으로 야마구치의 근소한 우세로 정리를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겨울 인생의 축구 이야기 채널에서 편성을 해드렸던 18회차 승무패 2부 시간은 대한민국 1등 카페 터프세이의 일본 축구 전문 패널이신 상공상계님을 모셔서 함께 꾸려본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주신 상공상계 분석위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남아있는 MLS 대상 6번과 7번 경기, 그리고 J리그2의 13번과 14번 경기, 자, 이렇게 최종 4경기의 분석 영상들을 가지고 3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님들의 승무패 18회차를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인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ll I've ever wanted, all I've ever needed, was a nice cold man.